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서울의 강북권 아파트 평균 가격마저도 9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에 약 2억 원 정도 상승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임대차법인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시행에 따른 전세난과 또 도심 공급 감소 등이 맞물린 여러 가지 결과로 보입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 역시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거든요. 이런 분위기 잘 감지하시고 또 나만의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부 내용 한번 볼게요. 시장의 핵심 이슈 한번 전해드릴 거고요. 보시는 두 지역으로 갑니다. 성북구 성북동에서 다세대 주택, 인천 부평구에서 다세대 주택까지 일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지역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한데요. 서울 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나눕니다. D&L 종합건설 민철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철기입니다. 요즘 날씨가 비가 왔다가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다가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이제 조만간에 올 것 같은 느낌이라서 상당히 습하고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날씨를 볼 때는 요즘에 부동산의 어떤 흐름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책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약간 땜빵식의 정책이 좀 많고 여러 가지 정책이 좀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순간순간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자성어 중에 정저지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뜻인데 사실 개구리가 안에서 있으면은 참 좁은 세상밖에는 보지 못한다라는 뜻인데 요즘에 나오는 정책들이 사실 너무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한 정책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는 좀 길게 보시는 좀 안목이 좀 필요하시고 길가에 있는 나무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약간 숲을 보면서 길게 좀 나가시는 그런 해안을 좀 습득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방송의 어떤 이슈 시간에는 민주당 쪽에서 이제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개편안에 대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고 어떻게 이제 정책이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은 없어지고 어떤 거는 새롭게 추진될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어떤 것들의 정책을 내놨는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확정이 된 것도 있고 지금 계속 보완되는 것도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좀 추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공급과 금융 그리고 세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은 3기 신도시를 계속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200만 호 이상을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3기 신도시를 뒷받침하는 어떤 대책들 그리고 법안들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겠다. 또 하나 이사 대책을 위한 법안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현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지금은 공급이 부족한 것을 인정을 했고 과연 무슨 방법으로 공급을 하느냐를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신규 택지 공급을 대부분은 하고 또 기존에 있던 어떤 방식을 민간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공공이 주도를 해서 맡기겠다는 이사 대책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이제 205만 호를 법률적으로 제정을 해서 최대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좀 유휴지, 좀 쉬고 있는 부지라든지 아니면은 군부지 같은 그런 걸 이전하고 나오는 적지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크게 발표를 했고요. 자, 두 번째 금융입니다. 이거는 실소유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의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실소유자들의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다. 첫 번째는 LTV를 늘려주겠다. 40에서 한 70까지 늘려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합산소득을 좀 많이
인정을 해주겠다. 거의 1,000만 원 정도까지 합산소득을 늘렸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예전에는 6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9억이나 8억까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 또 무주택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LTV는 10에서 20% 정도를 상향했다.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제에 대한 개선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실은 처음에는 전부 해제를 하겠다. 다시는 임대사업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약간은 좀 물러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6억까지만 이제 재산세 기준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9억까지를 하고 6억 이하만 세제 혜택에 0.05를 주던 것을 9억까지 0.05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이번에 했고요. 그리고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9억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던 것을 지금 12억까지 3억이라는 금액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종부세는 뭐 공정시장과액과 납부 유예 제도를 했는데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도 좀 변론을 하고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 대책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공급을 하겠다, 즉 205만 호를 하겠다는 건데, 정부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와 그리고 이사 대책을 통해서 도심 내에 공급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사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입니다. 민간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공공이 주도를 해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서 공급을 활용하겠다라는 뜻인데, 상당히 2월 4일이니까 올해 2월 4월에 나온 대책인데 지금 한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사실 뭐 진척이 많이 된 곳은 많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미흡하다. 근데 이것을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발표고요. 그다음에 1만 호를 청년들을 위해서 도심의 복합 개발을 좀 더 활용하겠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바로 누구나 집입니다. 지금 일산이나 파주나 몇 개 시범도시에서 누구나 집을 한 10,000호 정도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누구나 집은 현재 시세로 싸게 임대를 들어가고 나중에 8년이나 10년 뒤에 분양을 받을 때 현재 시세로 분양을 받되 기존의 어떤 시행자와 그리고 집을 산 사람들이 그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의 어떤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뭐 의도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좋고 괜찮은데 과연 시행사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지금 현재가 아닌 나중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참여가 얼마나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게 1기 신도시를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대부분 다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건축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리모델링 완화를 조금 더 시켜서 좀 더 많은 세대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세대를 좀 늘려서 그리고 또 깨끗한 집으로 변모시키게 되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의 어떤 조금 추진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부분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3기 신도시에서 한번 살펴보면 1기 신도시는 일산 그리고 부천 중동 같은 5군데 정도가 이제 시작을 했고, 2기 신도시도 김포 한강이라든지 옥정 신도시 그리고 송파 위례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교통망을 좀 확충하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3기 신도시는 사실 2기 신도시보다 좀 더 앞쪽 위주로 해서 많이 지어졌습니다. 제 핵심적인 곳이 지금 이제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인천 계양지구, 부천 대장지구, 그리고 왕숙지구라든지 교산신도시라든지 그리고 창릉지구 같은 이런 핵심들이 지금 서울 근교 2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앞쪽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시점에 집값이 상당히 안정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전청약,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는 입법들, 그리고 이사 대책을 보완하는 입법들이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제 정책에 대해서 금융 지원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 지역 정책은 LTV를 늘려주는 거고 소득 기준을 강화시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핵심을 볼 수 있는데요. 실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무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고, 1가구 2주택이나 1주택, 3주택자들은 그 혜택을 가져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실소유자들이 혜택을 받는 기준이다. 자, 대신에 단 좀 아쉽다고 아까 말씀드린 점은 이 DSR을 사실은 유지를 했다라는 것이 조금 약간은 투기를 위한 목적이긴 한데, DSR이라는 거를 풀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한도가 좀 더 적게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DSR이라는 뜻은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지금 현재 받는 담보대출 외에 어떤 별도의 대출들의 원리금 상환 능력까지 다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 상관이 없지만 좀 기존에 대출이 있던 사람들은 한도가 좀 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LTV는 최대 10에서 20% 정도를 상향을 해주겠다. 무주택자들한테 상향을 해주겠다는 건데 어떤 기준이냐? 소득이 예전에는 합산해서 9천만 원이었는데 그게 1억까지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은 예전에는 사실은 뭐 6억까지였는데 조정지역은 8억, 5억에서 8억. 그다음에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9억까지 한도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상 가격을 올려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또 하나의 좀 아쉬운 점은 대출 한도가 최대가 4억이다. 즉 9억짜리 집을 사더라도 뭐 60%를 하면 5억 4천인데 이렇게는 되지 않고 최대 금액은 4억까지 이렇게 제한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또 뭐 대출 한도, 취약계층의 대출 한도도 최대한으로 늘려서 7억 원에서 3.6억 원까지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든다라는 게 핵심 취지입니다. 좀 더 가까이 자세히 보면 합산소득은 생애 최초는 뭐 좀 더 늘어나지만 합산소득이 9천까지 늘어났다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출은 좀 조심하실 것은 최대는 6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LTV가 6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5억에 60%면 3억까지 되는 거고 근데 한도는 6억까지는 제한을 하고 6억 이상은 또 LTV를 조절하기 때문에 최대가 만약에 4억 6천이라는 한도가 나오더라도 최대 대출 한도는 4억으로 제한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9억짜리 집을 사든 8억짜리 집을 사든 어느 한도를 봤을 때는 최대는 4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실소유자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대로 7월부터 정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임대사업자 제도는 전부 폐지로 완전히 가늠을 잡았다가 이제는 조금은 물러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확정되면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재산세는 원래 공시지가 6억까지만 재산세를 했었고 그 6억까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0.35라는 그러니까 원래 0.4%인데 특례로 감면을 해서 0.35%를 했었는데 그것을 9억까지로 한도를 늘려서 0.35%를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44만 원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뭐 한 4, 5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아서 전체는 한 780억 정도로 재산세가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보시면 좋고요. 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세제 개편안은 이번에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 통과가 됐는데요. 1가구 1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1가구 1주택, 뭐 2주택자나 3주택자는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뭐 20% 지금 6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조정지역에서 1주택 있을 2주택은 20%, 3주택은 30% 중과를 하는 거는 똑같다가 보시면 되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좀 현실화가 됐다. 사실 6억이라는 기준을 해서 비과세, 9억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비과세를 준 것은 예전에 08년도 기준, 지금부터 한 13년 전의 기준으로 9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줬던 건데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지금 현재는 12억으로, 즉 공시지가가 12억으로 돼 있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가는 금액을 12억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사실은 계속해서 5%를 늘리기로 했는데 현재는 90%까지 와 있고 내년에 95%, 그다음에 내후년엔 100%까지 해서 장기보유를 없애는 그런 걸로 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아직은 좀 보완을 할 것이다라고 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도 있고 확정이 되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민주당에서 했던 것들은 뭐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대부분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다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보완을 거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는 TV라든지 어떤 신문들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시고 이 정부의 혜택이나 어떤 세제라든지 이런 금융 지원들은 실소유자들한테는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시고 하반기에 내가 과연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내 집 마련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꼼꼼한 계획을 세우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또 그런 또 개선안 관련해서 얘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1대1 상담 안내 좀 드려볼게요. 부동산 소액 투자하시려는 분들 어떤 길로 투자를 해야 될까 궁금하시잖아요. 네, 전화 주시고 상담 예약하시면은요 1대1 상담 가능하니까는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지역 얘기를 한번 저희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가실 곳은 성북구 성북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4호선 한성대 입구역과 가깝습니다. 시세가 4억 3천에서 4억 5천대. 지금부터 성북동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4호선 라인 지나고 있는 한성대 입구역 이용할 수 있는 성북동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 뭐 신문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서울의 집값은 약간 보합 상태에 있고 경기도와 인천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면밀히 들여다보면 서울의 집값이 보합인 거는 맞지만 거래량이 거의 줄었다라고 보시면 좋고, 서울의 집값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경기와 인천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지역을 위주로 많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거래량이 없고 서울에 있는 집값이 보합이 됐다고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매입을 하시거나 그러면 나중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빌라라든지 어떤 아파트라든지 어떤 거를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면밀히 살피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성북동은 이제 빌라를 떠나서 앞으로 이제 아파트가 되고 새롭게 변모될 거기 때문에 오늘 추천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지만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곳이다. 성북에는 총 4개의 어떤 재개발에 관련된 성북 구역이 있습니다. 1, 2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물론 3구역은 5구역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1, 2, 4, 5구역으로 지금 4가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는 곳은 바로 1구역, 한성대와 붙어있는 1구역인데 그 안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왜 좋으냐? 성북동이 왜 좋으냐고 얘기를 했을 때, 서울의 업무지구가 주위에 있는 곳들이 상당히 집값이 비싸고 어떤 임대 수요가 탄탄한 임대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서울의 업무지구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중심 업무지구인 명동 위주의 어떤 중심 업무지가 있고, 여의도 위주와 강남 위주가 있는데, 사실은 이곳은 중심 업무지구와 상당히 가까운, 지하철로 한 2-3 정거장이면 진입을 할 수 있고, 차로도 한 10분이면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세권과 가까운, 업무지구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임대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잡았고요. 세 번째는 무분별한 계획을 하지 않는 지구 단위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문화가 지금 사대문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역사 문화가 공동으로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고, 역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에 어떤 행위의 제한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다. 물론 주택에 대해서는 새롭게 변모되면 정말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좋은 문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택이 개발되는 것은 별외로 하더라도 역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 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지구 단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게 난개발이 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4호선이 지나가고 바로 밑에 역은 해화역입니다. 해화역은 유명한 거는 서울대학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나 좀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아는 해화 하면 대학로가 유명한 곳이 바로 해화역입니다. 해화역에서 한 정거장 올라오면 한성대역 입구가 있습니다. 한성대역 입구가 있고, 한성대역 입구와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성북 1구역입니다. 성북 1구역이고 바로 옆에가 성북 3구역, 성북 5구역으로 구역 변경을 변칭했던 성북 5구역이 바로 옆에 있고요. 한참 가서 이제 광화문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있는 것들이 2구역과 4구역이 지금 그 존재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자, 입지를 볼 때 여기서 더 북쪽으로 지하철을 타고 좀 더 올라가면 강북에서 지금 현재 대장이냐 이쪽 강북구 쪽에서 괜찮은 걸 얘기하면 기름 뉴타운이라든지 미안 뉴타운, 그리고 장위 역세권 개발을,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위 뉴타운 같은 것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3선 5구역도 바로 밑에 존재해서 이쪽 지역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재개발들이나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어떤 호재들이 있느냐? 자, 동북선이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동북선을 타시고 왕십리나 상계역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경전철은 서울 중심을 남북으로 가는 상당히 좋은 열차지만 환승하는 것들이 별로 안 좋다면 그렇게 좋은 어떤 지하철의 개념은 아닌데, 이 동북선이라는 것은 바로 왕십리에서 경유를 합니다. 그래서 왕십리에서 환승을 하기 때문에 왕십리는 2호선도 지나가고 5호선도 지나가고 그리고 분당선도 지나가는데, 가장 큰 핵심은 이번에 발표한 GTX 신호선이 왕십리를 경유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왕십역을 통해서 삼성역까지 5분 10분이면 가는 그런 획기적인 노선이 하나가 추가돼서
이 경전철이야말로 상당히 큰 호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는 복잡하지만 역사 문화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지구 단위로 인해서 난개발은 되지 않습니다. 막 새로운 물건들이 막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고 뭐 스카이라인을 지키지 않는 그런 건물들이 들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게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자, 세 번째는 아마 올해 말 정도에는 완공이 될 예정인데 창작 연극 지원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한성대역에서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이 지어지는데 총 3층 규모의 500억 정도의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데 이 창작 지원 연극센터는 어떤 거냐면 대학로라든지 어떤 산지에 있는 소극장들, 그래서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이곳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결지로서 사용을 하게 되고 산재되어 있던 것들이 한 곳에 모임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라든지 나이가 있고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곳으로 다 모이게 된다면 이곳 주변으로의 어떤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될 것이고 새로운 젊은이들의 메카, 그리고 연극이나 이런 특화된 것들의 메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자, 마지막으로 공공재개발입니다. 공공재개발은 현재 1차와 2차 부지를 지금 발표를 했고 2차 16군데 중에 상계 쪽과 더불어서 상당히 큰 거의 2,000세대 가까이 되는 공공재개발로 지금 지정이 돼서 주민 설명회를 거쳤고 지금 언제 권리산정 기준을 정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현재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은 어떤 기준이 있냐면 민간이 재개발을 통해서 10년이 걸린다면 공공으로 5년 이내에 끝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공공재개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 자, 마지막으로 가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트룸 기준입니다. 트룸 기준으로 4억 3천에서 4억 5천 정도의 거래가 형성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는 현재 2억 6천에서 2억 8천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신 투자 금액은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성북동의 다세대 주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성북구 성북동 다녀왔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립니다. 다음 지역 갈게요. 이번엔 인천 쪽입니다. 인천시 부평구고요. 다세대 주택, GTX B노선 예정 지역 가까운 곳이고요. 후에도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곳이네요. 시세가 현재는 8천에서 1억 정도 잡혀 있고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평가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상당히 기대되는 곳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들어볼게요. 자, 인천을 떠올릴 때 많은 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떠올립니다. 어떤 분들은 월미도만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인천공항만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청라, 아니면 뭐 영종도 이런 거를 떠드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인천은 지금 현재 가장 거래량도 많고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상승률 1위를 기록하는 곳이 바로 인천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럼 왜 이쪽이 괜찮으냐? 투자 포인트로는 세 가지입니다. 현재 인천은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빌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많이 소진이 됐고 빌라들이 많은데 그 빌라가 바로 재개발이 예정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억 미만은 어떤 게 좋느냐? 취득세가 일반세율로 적용됩니다. 집이 많으신 분들, 뭐 5주택, 6주택, 뭐 10주택 있으신 분들도 부지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더라도 취득세를 1.2%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인천에 많은 곳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GTX B노선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이번에 민자 적격성이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뭐 D노선과 연계를 해서 새로운 발모를 찾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만간에 통과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사업 단계별로 GTX와 더불어 사업 단계별로 상당히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위치를 본다면 노선이 이렇게 해서 GTX가 지나갑니다. 특히 송도는 사실 새로운 신세계이기 때문에 그쪽은 제외를 하더라도 인천에서 인천시청역과 부평역에 GTX가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위주의 지역들 또는 이 지역과 한두 정거장으로 갈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뭐 이곳 위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재개발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떤 호재들이 있느냐? 제일 큰 호재는 바로 GTX B노선입니다. GTX는 그냥 혁명입니다. 교통의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데 뭐 거의 1시간, 2시간 걸리던 것을 20분 만에 여의도 서울역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혁명이 지금 인천에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교통망을 통해서 공간적인 개념이 없어지는, 그래서 인천도 하나의 서울화되는 그런 획기적인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D노선도 지금 발표를 했고, 아마 오늘 3시에 발표를 했으니까 D노선이 부천 종합으로 해서 새로운 라인을 타고 B노선과 연계하는 방향,
그래서 GTX가 두 노선이 인천 지역에 들어온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재개발을 통해서 도심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 2040 이번에 인천 개발이 나왔는데 인천을 송도는 어차피 신도시이기 때문에 빼고 구월동과 부평역 위주로 해서 3도심을 만들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나 구치된 노후된 빌라들은 새롭게 정비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상당히 많은 재개발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 1억 원 이하라는 정말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양도세는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 차익에서는 과세를 하겠지만 현재 취득할 때는 취득세의 중과인 최대 12%가 아닌 1.1%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인천의 재개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를 지어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제3연육교를 만들어진다든지 그리고 7호선이라든지 인천 지하철들도 연장 노선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호재들이 들어온다면 인천은 새로운 지역으로 변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 자 마지막으로 가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직은 저렴합니다. 3룸이지만 저렴한데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해서 공시지가는 4, 5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전세 시세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전세를 감안하신다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천 재개발 투자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인천시 부평구 다녀왔고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4시 27분 27초 됐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자,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는 네,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눕니다. 리얼 파트너스 이재익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물며 제2의 전세 대란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네요. 자,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매매 가격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죠. 자, 먼저 한 주간 동향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전국이 꾸준히 키 맞추기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서울 수도권 비규제 지역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수도권도 또 한 주간 또 상승률이 또 커졌고요. 그리고 전국 상승률 역시 이렇게 0.27까지 커졌고 강남 4구는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고요. 서울 전반적으로 역시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다. 자, 우측의 그래프를 보면 확연하게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5월 3주째부터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여기가 수도권이고요. 그리고 전국 역시 5월 셋째 주 이후에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 또 서울 동남권 강남 4구라고 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역시 상승폭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쉽게 시장 동향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언론사별 헤드라인이죠. 그 내용을 보면서 지금 동향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한국경제 서울 외곽 패닉 바잉을 통해서 중계동의 경우는 중계동의 아파트가 1년 사이에 무려 얼마요?
63억까지 뛰었다고 하죠. 자, 두 번째 아시아 경제는요. 6월 거래 63% 신고가 하는 지역이 어딜까요? 재건축 기대감이 굉장히 큰 불난 지역이죠. 어딥니까? 노원구 아파트 가격이 6월 거래 63%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인 지역이죠. 바로 재건축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요. 어딜까요? 목동, 대치동 이 지역들 역시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전반적으로 다 모든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서울경제의 경우는 재개발 언젠가 된다라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주거환경지구에 있는 1억 빌라가 최근에 2억으로 급등하고 있다. 즉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도 지금 난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오늘 다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바로 전세 가격 이야기인데요. 문화일보의 경우 분양 가격을 뛰어넘은 전세값이 풍기 현상을 빚고 있다.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분양 가격, 매매 가격이죠. 첫 분양 가격보다도 전세 가격이 지금 역전하고 있는 추세다. 그 이야기는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전세 가격이 급등할수록 매매 가격을 또 밀어올리는 지금 시장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세에 대한 조짐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 비주의 경우는 반포 23억, 도봉 10억. 이게 무슨 가격일까요? 자, 매매 가격이 아니라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의 경우 반포가 23억, 도봉이 무려 10억. 서울 곳곳에 쏟아지는 전세 가격마저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지금의 시장 동향을 우리가 간단히 점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오늘 다룰 이야기는 전세 가격인데요. 지금 반포에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반포발 전세난이 촉발되어 있는데요. 강남 지역의 매물 품귀 현상이 벌어졌고 그리고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서초구에 올 하반기, 올해 2021년 하반기에 이주 수요, 재건축을 통해서 이주를 할 수요가 5천 가구가 넘는 반면에 지금 그 전세 매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매매 가격도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반포 서초에서 송파로 밀려나고 송파에서 강동으로 밀려나고 있다. 오히려 세입자들은 서울살이를 포기를 하고 있는 지경이다. 서울살이 포기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경기도로도 이동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30, 40 세대들이죠. 하남, 미사 등으로 지금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하지만 하남과 위례 신도시마저도 중형 전세 가격이 얼마입니까? 무려 10억입니다. 과연 이 세입자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거 10억 주고 전세 살 바에 내가 1년 전에 또는 2년 전에 집을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살 걸 그랬다라는 지금 후회가 막심하다는 거죠. 자, 더 큰 문제는 하반기에 전세 시장은 더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세 가격이 뛰고 있는 주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뭡니까? 임대차 2법 작년부터 시행이 됐죠. 임대차 2법 시행이 됨에 따라서 전국 전세 가격, 전세값이요. 무려 평균 19%나 급등했다. 자, 그만큼 우리 서민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고충이 더 커졌다는 소식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그러니까 1년간 임대차 2법 시행 이후에 전국 전세 가격 상승폭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전국이 19.21% 상승했고 1년 사이에 가장 전세값이 많이 뛴 지역은 어딜까요? 세종시가 무려 29.57% 급등했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25.19%, 대전이 22.66%, 서울이 18.35%, 평균이 전국 전세값이 19%나 급등했다. 임대차 입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요. 또 아파트 가격은 어떻습니까? 올해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기간은 작년 12월에서부터 올해 6월까지니까 뭐 불과 한 6개월간의 상승률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점이 보이시죠? 어디입니까? 대부분 그동안 안 올랐던 지역입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역이 의왕의 경우는
최근 6개월 사이에 무려 21.7%나 이 정도는 폭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외에도 시흥, 안산 지역들, 안양 지역들이 뭐 20.17, 18.93%, 17%에서 20% 훌쩍 넘고 있다. 6개월 사이에 그동안 안 오랐던 지역들마저도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최근 들어서 키맞추기라고 하죠. 전국에 안 올랐던 지역마저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키맞추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히려 집을 안 사고 기다렸던 우리 무주택 서민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게 생겼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매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 또 전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새로 세우실 필요가 있겠죠. 자, 원인이 뭡니까? 바로 정부의 정책의 실패에 있다. 그 정부 정책의 실패에 따른 시장의 불신이 가득하죠. 대표적으로 어느 세대입니까? 30, 40 세대들이 지금 불신이 가득하면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자, 패닉 바잉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저평가되어 있던 서울에서는 뭐 노원구 대표적인 지역이죠. 노원구 그리고 서울이 아닌 경기도 쪽으로 요즘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인천 지역일 만큼 경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의완 지역, 안산 지역 이런 지역으로 지금 불이 번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임대차 2법 부작용 때문인데 전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원인 또 있죠. 뭡니까? 정부의 정책이었는데요. 정부의 정책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를 했죠. 집주인들이 세를 놓지 말고 실거주를 해라. 실거주 요건, 2년 고지 요건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쫓아버리고 본인들이 입주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는 재고주택 공급이 급감해버렸다. 그러니까 쫓겨난 세입자는 어디 갑니까? 송파구에서 강동구로, 강동에서 하남으로 계속 경기도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고강도 규제가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고강도 대책 무려 25번이나 쏟아졌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서울권에는 신규 공급량이 급감해버렸죠. 뿐만 아니라 입주량까지도 급감해버리다 보니까 지금의 전세 가격이 계속 폭등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럼 이 추세는 언제까지 갈까요? 제가 봤을 땐 최소 5년간까지는 공급이 해결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6월 1일부터 세제 강화에 따라서 매물이 잠겨버렸죠. 매물이 없는 가운데 지금 전망을 동시에 살펴보면 현 집권당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니까 실수요자들 대출 규제를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완화를 한다고 하죠. 그럼 매물이 잠긴 가운데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물이 없는데 너도 나도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이 집을 산다? 그럼 집값은 불보듯 뻔하죠. 집값이 또 올라가게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책에 따른 매물 잠긴 현상 때문에 자, 오늘의 결론은 앞으로 당분간은 매매가와 전세가 급등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전략, 투자 전략 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전세 대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채비를 해야 될지 얘기 전해 주셨고요. 우리 소장님과 1대1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 안내 좀 해주실까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고민이 되시죠? 지금도 뭐 고민이 되실 텐데 그런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셔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하고요. 자, 이제 지역 얘기로 이어갑니다. 두 곳 갈 건데 먼저 가실 곳은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7호선 뚝섬 유원지역과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 시세가 5억 4,500에서 5억 5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어떤 투자의 매력이 있는지 소장님의 설명 들어볼게요. 네. 네, 아파트 다음으로 요즘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게 바로 다세대 주택 빌라인데요. 빌라 주택 중에서도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볼 수 있는 강남 한강 건너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광진구 자양동 자양 4동이 되겠습니다. 7호선에서 실제로 제가 걸어봤더니 한 5, 6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투룸 다세대 주택 예상 실투자금은 한 1억 7천에서 한 2억 2천 전세를 놨을 때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자양 4동 투룸 다세대 주택 투자 포인트는 뭐니 해도 강남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입지적인 장점, 좋은 장점이 있겠고, 그리고 다수의 많은 개발 이슈 뿐만 아니라 요즘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는 한강변과 그리고 재개발이 가능한 낙후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은 뭐니 해도 입지라고 했죠. 입지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부동산인데요. 바로 입지가 탁월한 지역, 바로 이 지역 자양 4동이 되겠고요. 자양 4동 장점을 보면은 7호선만 타면은 청담역과 강남구청, 강남 중심 업무 지역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5분,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정도로 위치가 좋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성수 전략 정비구역, 중공업 지역 개발, 압구정동 재건축의 직간접적인 수혜 지역, 구이자양 촉진지구 개발,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 개발 등등 그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또 인근에는 잠실 롯데 관광 특구가 있을 정도로 위치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를 해보면 자양사동은 바로 이 위치죠. 이 위치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노란 빛깔로 보이는 지역들이 다 개발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 내지는 지구 단위 계획 개발, 그리고 구이자양 촉진지구. 그만큼 한강변에 있을수록 한강변에 있는 땅 부동산일수록 개발의 압력이 그만큼 크고 앞으로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묻어두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바로 인근에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지역들도 실제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죠. 대표적으로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그동안은 35층 규제에 묶여 있다가 지금 서울시장이 바뀌고 나서 50층 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다. 향후에 여기가 개발되면서 이 많은 다세대 주택 연립이 멸실이 돼서 이주가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여기 자양4동. 자양4동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선점을 해둔다면 단기간의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바로 성수전략정비구역이 바로 여기죠. 1지구부터 2지구, 3, 4지구. 그리고 자양4동은 어디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여기가 자양4동이다. 이 많은 자글자글하게 모여있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이 멸실이 되기 시작한다면 어디로 간다라고 했죠? 바로 가까운 자양4동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이 지역에 지금 시점에서 갭 투자 내지는 내 집 마련을 해준다면 점차적으로 수요자가 몰리면서 전세 가격, 그걸 밀어 올리고 전세 가격이 또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어떤 시장 상황을 통해서 단기간에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삼성역, 한강을 건너면 삼성역에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갔죠. 여기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는 자양동까지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구이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에는 행정업무, 상업, 주거 복합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인근의 부동산들을 역시 자극할 수밖에 없겠고요.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 역시 이 지역의 호텔, 업무, 상업, 복합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자양동, 자양4동 일대의 어떤 개발 압력을 통해서 단기간의 시세 차익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자면 자양4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지금 시세가 한 5억 4,500에서 5억 5천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전세 가격은 3억 3천에서 3억 7,500. 그럼 그 차액이 한 1억 7천에서 2억 2천 정도가 든다. 그럼 지금처럼 내 집 마련하기 어렵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지역 입지 좋은 곳에 낙후된 지역에 이렇게 다세대 주택 빌라를 사두신다면 단기간의 차익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다녀왔고요. 서울전화 2638-3994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빠르게 갈게요. 이번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 시세가 2억 5,500에서 3억 1,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서초동입니다. 어떤 투자의 매력이 있는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고민이 될 때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품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세대 주택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두 번째 서초동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거리에 있다. 예상 실투자금은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소액 3천에서 5천 정도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초동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당연히 서초동은 입지가 좋다라는 큰 장점이 있겠고요. 역시 개발 이슈가 풍부하고 지금과 같이 저금리 시대에 소액 투자뿐만 아니라 월세를 주더라도 예금 이자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으로 수익형 부동산 좋은 투자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니 해도 부동산은 입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서초동에 대한 입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서초동 가장 큰 장점은 강남, 역시 강남 중심 업무 지역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쫓아가면 된다라고 말이 있듯이 바로 인근에 압구정동 고가주택 밀집 지역 그리고 반포동에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 있고요. 또 바로 이 건너편에 고가주택 밀집 지역인 대치동, 도곡동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발 이슈로는 GTX C 노선, GTX A 노선, 위례 신사선, 신분당선 등 앞으로 또 개발을 앞두고 있는 용산 일대와 접근성이 한 15분, 20분대로 단축되는 아주 핵심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이슈를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바로 그 내용인데요. 여기가 잠원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향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된다라는 도시계획이 최근에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이 서초동이 어딜까요? 지금 여기가 바로 서초동이다. 이 도로를 끼고 있는 주변부가 다 서초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 인근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를 해둔다면 당연히 이런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서초동 롯데 칠성부지가 현재는 이렇게 낙후된 물류센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인허가가 떨어진 단계죠. 앞으로 이렇게 머지않아 한 3년, 4년 후가 되면 63층 빌딩 고층들이 즐비한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젊은 직장인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 바로 그 인근에 있는 이런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1.5룸을 사둔다면 단기간에 역시 전세 가격 이런 수요자가 밀려옴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을 밀어 올리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또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단기간 시세 차익용 투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파트 사기도 힘들고 또 다세대 주택도 너무 비싸죠. 그런 우리 젊은 층들을 위해서 내 집 마련하기도 좋은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서초동 옛 정보사 부지에 이렇게 서초역 가까운 위치에도 역시 이렇게 근사하게 복합 개발될 예정인데요. 이 지역에 향후에 또 여러 가지 젊은 직장인 고급 수요자들이 밀려오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런 소형 주택 1.5룸을 구입을 한다라면 역시 수요자가 계속 밀려옴으로 인해서 단기간의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 기회도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바로 인근의 남부터미널역이 이렇게 낙후된 모습에서 이렇게 근사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형태를 통해서 주변 부위에 있는 집값도 밀어올리고 그리고 전세 가격 또 밀어올리면서 결국에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주거용 오피스텔도 요약을 해보면 지금 현재 시세가 2억 5,500에서 한 3억 1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는 2억에 2억 5천, 2,500 그리고 2억 6천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한 3천에서 5천 정도면 전세를 두고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노후 준비 차원에서 월세를 들더라도 수익률이 예금 이자보다는 한 2배, 3배 높은 정도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는 내내 집가 상승을 통해서 시세 차익도 가능하고 우리 젊은 층들 내 집 마련하기도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요증 풍부한 서초동 다녀왔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었고요. 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1대1 상담 안내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포인트가 전세가 급등이었죠. 지금 전세가 급등이 아직 그 가을 전세 이사 계절도 아닌데도 벌써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좋은 오늘 두 지역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아래 보이는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과 같이 우리 무주택 서민들이 어려울 때 좋은 내 집 마련 기회 또는 좋은 재테크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내해 주신 아래 번호로 참고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 내 매물의 가격이나 시세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